너무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지지 마세요. 너무 참으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남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균형을 찾아내는 분별력이야말로 어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마음의 균형을 찾아갈 때는 재미있게 놀이하듯 마치 게임을 즐기는 듯한 감각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인생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변화시켜 줍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사람들의 이야기 책 한 권 함께 읽어요의 저는 김선입니다. 오늘 오프닝에 나눠드린 내용은 다카하시 사치에 작가가 지은 100살에는 되려나 균형 잡힌 마음의 본문 일부인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눠드릴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 마음의 균형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다카하시 사치에는 1916년 일본 니카타에서 태어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입니다. 20대에 첫 직장을 퇴사하고 건너간 중국 칭다오에서 일본인 목사를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는데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힘쓰겠다는 생각으로 귀국하여 뒤늦게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33살에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신과를 진료 과목에 추가한 하타노 병원을 개원하고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하는데요. 7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면서 배운 많은 것들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2016년에 쓰여졌는데요. 그 해가 바로 작가의 나이 100세가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먼저 노래 듣고 책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곡은 토이의 좋은 사람.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 새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벅차네. 법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친구들 지겹다 말하지. 늘 같은 노래 부르는 나에게. 하지만 그게 바로 내 마음인걸. 그대 먼 곳만 보내고 혹시 넌 그날 내 맘을 알까. 우리를 아는 친구 모두 모른다.
나의 생일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네 옆에 그를 보면 나와 너무 다른 나 초라해지는 그에게 널 부탁한다는 말밖에 너를 우는 사람과 위로밖에 못하는 나 웃으면 나도 좋아 너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게 벅차네 봄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나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저자는 머리맡에서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마음의 균형을 파악해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5가지 균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균형, 생활의 균형, 건강의 균형, 인간관계의 균형, 사랑의 균형입니다. 먼저 인생의 균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적절한 균형을 하나하나 판단하고 파악해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서 인생이란 자신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불행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는 괴로운 일에만 눈이 가기 마련인데요. 그런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시점을 바꿔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의 풍경이 확 달라질 때가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갑자기 회복되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가끔 남들이 별뜻 없이 내뱉는 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무책임한 말을 의식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의치 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살다 보면 남과 비교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과 주위 사람을 비교하는 심리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은 남과 비교하면서 시작된다네요.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선에서 끝내야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비롯한 자신감 상실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를테면 청소나 빨래를 하거나 밥상을 차리며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하고 낮은 눈높이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게 중요하대요. 만일 이때 난 누구보다 못난 사람이야 이라고 자포자기해버리면 옴싹달싹도 하기 싫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자는 진료실에서 그런 환자들을 자주 보았다는데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될 때는 손을 움직여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해보라네요. 집착이 지나치면 진짜 필요한 걸 놓친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에 병원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건 그 어떤 일보다도 괴로웠기 때문에 규제가 어떻게 바뀌든 따라야 했었다는데요. 무언가에 자꾸 집착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목적이 과연 이것뿐일까? 하고 재확인하면 그걸 위해서 이건 미련 없이 포기하자
하고 말끔히 털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자에게 100세가 되셨는데도 어쩜 그렇게 지칠 줄을 모르세요? 라고 질문을 자주 던진답니다. 그건 필시 저자가 오로지 의사라는 길을 우직하게 걸어왔기에 그 일을 사명이라 여기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는 늦은 나이에 의사로서 출발선에 섰지만 작은 진료소로 시작해 병상 100개가 넘는 병원을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힘들 때도 해야 할 일을 차곡차곡 성실히 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저자는 생각한다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상관없이 강아지와 산책하거나 요리하는 것 등 그것을 발견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일이야말로 더 좋은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가 90이 지나서야 실감한 인생의 법칙이 있다는데요. 첫걸음만 내디딜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된다는 사실이랍니다. 저자가 92살 때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가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계단을 전혀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저자의 집이 3층에 있어서 계단 51개를 올라가야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하는데요. 승강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자는 계단을 못 올라가면 집에도 못 가는 거야. 힘내자 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에잇 하고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오른발을 첫 번째 계단 위에 올릴 수 있었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왼발이 자동으로 반응하며 두 번째 계단도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치 슬로모션처럼 저자의 몸이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첫걸음만 내디딜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순조로이 흘러간다는 걸 저자가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노래 듣고 다음은 생활의 균형 부분 나눠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팀의 사랑합니다. 좋았나봐 널 많이 아꼈나봐 다시 못 견디게 아픈 걸 보니 가슴에서 자꾸만 열이 나고 널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이 숨겨봐도 그게 잘 안 되나봐 이별 앓고 있는 날 아는 걸 씩씩한 척 강한 척하는 내가 웃는 눈빛마저도 우는 것 같아 보인대 사랑하긴 했을까 느낄 수가 없잖아 작고 좁은 나의 세상 속에 살던 넌 행복하긴 했을까 우리 닮은 듯한 추억이 초라한 내 앞이라 더 눈부셔 너 있는 곳 너무 멀어 다가갈 수 없어 헤어져도 보내지 못하나 봐 네가 돌아와 줄 것만 같아서 시간 가면 잊을 수 있을 거라 굳은 다짐 해봐도 매일 널 찾아 헤매는데
했을까 네가 곁에 없는 나보다 내가 없는 네가 더 두려워 날 지우고 쉽게 또 사랑할까봐 살던 넌 행복하긴 했을까 네가 곁에 없는 나보다 내가 없는 네가 더 두려워 oh baby 사랑이 마지막이 될까봐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눈길 줄 만큼 보잘것없단 걸 다만 가끔씩 그저 그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대 사랑합니다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그댈 그리다 잠들었나봐요 눈을 떠보니 눈물에 녹아 흩어져 있던 시린 그대 이름과 헛된 바람뿐이 낙서만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어느 나이대를 지날 무렵부터 주위에서 건강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저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선생님의 젊음의 비결은 뭔가요? 랍니다. 그 질문에 저자는 딱히 비결이라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정도로 대답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가능한 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낸다는 계획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난 이제 이것밖에 못해. 힘드니까 그것은 그만두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무조건 순응하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심이나 하고 싶은 일의 범위를 넓혀가면 가슴 설레는 순간이 부쩍 늘어나는데요. 두근두근 설레는 감정은 마음을 젊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자는 80살 때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90살에는 스토그라는 숫자 퍼즐 게임을 취미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아름다운 걸 보면 뇌 어딘가가 자극을 받나 봐. 그림을 그릴 때 뇌에서 쾌감 물질이 나오는 기분이 들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자 또한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채화라는 취미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말했듯 여러분도 맞는 취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98살 때 처음으로 즉석 볶음 우동, 이른바 인스턴트 컵 우동 먹기에 도전했고요. 술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한 시기는 80이 넘어서부터라고 합니다. 도전하는 것이 왜 좋을까요? 도전을 통해 호기심이 샘솟고 감정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마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 마음의 움직임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영양분을 준다네요.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 창피하거나 한심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실패를 비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도전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100살이 된 저자는 앞으로도 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저자의 말처럼 일상에서 절로 의욕이 생기게 하는 꿈,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고 먼저 커다란 꿈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혹시 꾸준하게 실천하는 아침 의식 있으신가요? 여기서 의식은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해놓고 완수하는 걸 뜻하는데요.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으로 아침을 가능한 한 의식적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고 더 좋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의식이라고 해서 거창해 보이지만 지극히 일반적인 생활 습관으로 예를 들면 매일 정시에 일어나기, 이부자리 안에서 그날의 계획이나 즐거운 일 떠올리기, 온몸에 아침 햇살 쬐기, 신문 읽기, 간단하게라도 아침 먹기 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물론 매일 실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면 저녁 무렵에는 기분 좋은 피로를 느껴 밤에 푹 잘 수 있어서 숙면에도 영향을 준다네요. 저자는 또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많이 만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는데요. 마음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좋아하시나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중에는 TV가 저속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을 텐데요. 시청할 프로그램을 잘 선별하고 적당히 절제할 줄 안다면 인생의 장년기를 함께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TV 효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스포츠 방송을 무척 좋아해서 야구나 테니스, 축구 경기 중계가 있으면 TV 앞에서 손에 땀을 쥐며 끝까지 관전한다고 합니다.
TV를 보면서 혼잣말도 하면서 시청하는데요. 이처럼 혼잣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정신활동이 활발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TV 시청은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TV는 인생에서 하나의 위안과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알고자 하는 욕구와 잘 살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TV가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잘 이용하여 마음을 움직이면 치매 예방으로도 이어진다니 여러분도 저자가 말하는 TV의 효능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래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V1의 그런가 봐요. 김현성의 헤븐 들으시겠습니다. 고맙다는 그 말 잘 못하는 사람 미안할 땐 괜히 더 화내는 사람 통화하다 먼저 끊는 사람 지난 사랑 얘기 늘 하는 사람 미리 해둔 약속 잘 어기는 사람 했던 얘기를 또 물어보는 사람 괜찮다고 걱정 말라 하면 그 말 믿는 사람 그게 나래요. 그녀가 말했죠. 여자를 떠나게 만드는 남자들을 아냐고. 그 이유 다 갖춘 사람 다 나래요. 그래서 날 떠나갔죠. 그녀는 모르죠. 나 얼마나 그녀를 많이 사랑하지. 그녀를 위해선 아마 또 한 번은 또 내가 다 놓쳤을 텐데. 그녀는 내 모자란 자존심에 말 못했던 수많은 얘기 눈으로만 말한 걸 아마 듣지도 못하고 가나 봐요. 도 웃어주던 사람 작은 선물 뜻없이 건네도 좋아하던 사람 그게 그녀죠. 그녀는 말했죠. 이별한 후에도 차가운 여자 마음을 아냐고. 만날 때 후회 없었던 그 이유라 미련조차 없다 했죠. 그녀가 떠났죠. 이렇게 날 미련 속에 남겨두고. 미안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후회뿐인 나를 두고. 그녀는 다음 사람 이래서는
위해선 아마 또 한 번은 또 내가 다 고쳤을 텐데 그녀는 모르죠 내 모자란 자존심에 말 못했던 수많은 얘기 눈으로만 말하던 아마 듣지도 못하고 가나 봐요 나의 사랑이 날 두고 떠나가요 왜 이제 왔나요 더 야윈 그대 나만큼 힘들었나요 두 번 살게 하네요 그댄 내 삶은 난 모든 걸 버리려 했죠 내가 죽어요 그댄 나의 숨이니까요 나 그대 잃는다는 것 내 삶이란 것 살아도 지옥인 거죠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헤어질 수
건강의 균형을 위해 저자는 먹는 즐거움이야말로 인생의 참맛이라고 말합니다. 즐겁게 맛있게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건강법이라는 말에 저도 완전 공감하는데요. 며칠 전에 남편과 함께 제가 가고 싶었던 맛집에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힐링이 된다고요. 그래서 가끔 맛집을 알게 되면 꼭 시간 내어 가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자는 또 쉬운 건강법으로 걷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만보 걷기를 실천하려고 저도 노력 중인데요. 걸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걷는 것이 몸에 좋기는 하지만 집 근처를 무턱대고 걷는 방식은 습관이 들지 않아 오래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자신의 취미와 목적지를 연결지으면 먼 거리도 척척 걷게 된다고 비결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요즘 걷기 운동을 하면서 마트에 가거나 또는 식당에 갈 때 예전에는 자동차로 갔던 거리지만 아파트 옆 산길을 걸어서 식당까지 걸어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마트에도 걸어서 가곤 한답니다. 걸어서 식당에 가면 운동을 해서인지 음식도 더 맛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세종시는 특히 걷기 운동을 하기에 좋은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곳곳이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요. 제가 걷다 보면 걸어서 출퇴근하는 분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걷기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실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자가 제시해준 비결을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 아시나요? 우리 주변에서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을 보면 치매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무턱대고 걱정부터 하지 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건망증이죠. 이 건망증은 구체적인 부분을 잊어버리는 증상을 말한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약속 장소가 생각나지 않는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지?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경우를 건망증이라고 한답니다. 반면 치매는 큰 덩어리째 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어딘가에 둔 것 자체가 기억나지 않거나 약속 자체를 잊어버린다든지 어제 저녁을 먹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치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가 밥은 언제 줘? 하고 묻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밥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깨끗이 잊어버린다네요.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구분이 되시나요? 저자는 인간관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들어주라고 하는데요. 말하기와 듣기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찾아낸다면 가장 어려운 인생의 균형을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웃는 얼굴로 맞장구 쳐주면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는 게 인지상정이라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이자 남에게 힘이 돼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신과 의사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나의 기다리다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내
없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그림 한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나 언제쯤 그댈 편하게 볼까요?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되어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그댈 위해 아끼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죠. 나는 그대만 그대가 아니면 혼자인 게 더 편한 나라. 또 어제처럼 이곳에서 기다리는 나예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타카하시 사치에 작가님의 100살에는 되려나 균형 잡힌 마음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관계가 우리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에 소중한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TV처럼 사소한 것에서도 교훈을 얻고 우리의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 따뜻함을 찾는 여정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선희였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